네. 저희가 수업을 할 때 녹화를 하지 않아서 지금 다시 설명을 하면서 사후 녹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설명을 해 보자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3주 전에 넘파이를 간단히 배웠었죠. 이제 그걸 하면서 뭐 인덱싱하는 것도 배우고 인디얼가 뭔지도 배우고 넘파이가 뭔지도 배우고 어떤 인덱싱이 있는지도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집계함수 중요한 함수까지 배웠는데 사실 이거는 그때 설명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했고 이거는 다시 이건 여기저기서 많이 쓰여서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부터 다시 복습하는 느낌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데이터 처리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런 엔지어가 있을 때 이거 합을 다 구해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 바닐라 파이썬밖에 모른다 하면은 큰 거 언어 쓰듯이 어레이 안에서 아이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아이가 반복하는 것을 어디 변수에다 더해두고 그걸 계속 변수 관리해줘야죠. 그걸 구현하면 이런 코드가 될 텐데 이러면 잘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이 정도 12개 정도에서 잘 보는데 우리가 데이터 처리하다 보면은 막 12 6승, 7승 정도 데이터를 다룰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기다리는 게 진짜 한세 걸단 말이에요. 막 한 1분 걸리고 10초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넘파이에서는 그걸 조금 더 짧게 하라고 그걸 조금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썸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런 합 같은 연산을 빨리 하도록 해줬어요. 그럼 메소드 형태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넘파이에 있는 함수 형태로 mb.sum하고 안에 인지를 넣어서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도 결국 함수인데 속도가 비슷하지 않나 라는 궁금증이 들 것 같아서 한번 12 6승 정도로 코드를 짜봤거든요. 시간 비교를 하는. 이거는 컴과2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타임 이터레이션이라는 매직 명령어인데 이 셀에 있는 명령을 여러 번 실행하면서 평균적으로 몇 번 속도가 소요됐는지를 측정해주는 명령어예요. 그건 대충 40ms 정도 소요됐고 바닐라 파이썬대로 하면요. 반대로 넘파이의 썸 메소드를 쓰면은 400 마이크로세컨드, 약 100배 정도 빠른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썸이 압도적으로 빠른 걸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이런 썸만 있는 게 아니라 평균값을 보여준 민이나 최소값을 뽑는 미니멈, 최대값을 뽑는 맥시멈, 그리고 그 외에도 최소값을 뽑는 알그민, 알그맥스, 그리고 확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을 퍼센타일이라는 함수도 있죠. 퍼센타일 뭐 카보니수 같은 걸 뽑아주는. 이거는 여기다 값을 넣어주면은 상위 n% 값이 몇인지를 뽑아주는 함수인데요. 예를 들어 25를 하면은 상위 25%, 즉 제 1분위수를 뽑아주는 걸 볼 수 있죠. 이 중에서 1분위수만 한 3이랑 4의 상대 내분점 정도에는 3.75 정도 되겠죠. 그래서 퍼센타일 25를 하면 3.75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넘파이가 자료 수치 해석을 하는 라이브러리긴 한데 ND 어레이가 원체 고차원적 데이터를 다루는 일도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계함수가 고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3,4 쉐입의 2차원 행렬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그냥 어레이.썸을 해서 전체 데이터에 대한 합을 구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딱 이런 1행에 대한 합만 구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1행에 대한 합이라는 게 엑시스 1 방향에 대한 합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로 array.sum을 하되 파라미터로 x는 1방향을 구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행합인 1, 2, 3, 4 합인 10이 나오고 5, 6, 7 합인 26이 나오고 90, 11, 12 합인 42가 나오고 이렇게 합을 구하도록 코드를 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sum 외에도 미니멈, 맥시멈 등의 함수도 똑같이 적용되고요. 이 경우엔 엑시스 제로를 썼으니까 이 각 열에 대해서 연산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열에서 최소값인 1, 여기서 최소값인 2, 3, 4가 나왔고요. 맥스에도 똑같이 작동했죠. 여기서 최대에서 4, 여기서 최대에서 8, 여기서 최대에서 12. 근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거 관련해서 질문점이 있더라고요. 엑시스 제로 방향이 정확히 무슨 방향이냐. 저도 이게 제가 왜 엑시스 제로 방향 얘기했는지 좀 고민해봤는데 그냥 다소 그냥 직관적으로 저게 제로 방향이지 않는가 라고밖에 설명 못하겠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방법을 고민해봤는데요. 결국 x 제로 방향 연산, 즉 행방이 연산한다는 게 4개의 변수를 하나로 압축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집jam수가 하나의 벡터를 압축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걸 쉐입의 관점에서 보면은 3,4에서 인덱스 1의 값을 하나 압축시키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엑시스 1이라 의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3,4에서 3,1로 압축시키고 싶은 거니까 4, 즉 인덱스 1에 대해서 엑시스 1에 대해서 집jam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반대로 각 열간 연산을 하면은 이걸 쉐이프를 4,로 압축시킨 거니까 엑시스 제로에 대해서 0번째 인덱스에 대해서 엑시스 제로에 대해서 직감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엑시스 제로 하면은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4, 쉐입 되는 걸 볼 수 있죠. 3,4에서. 그리고 이거는 결과를 예측해보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사후 녹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예측해볼 수가 없네요. 영상을 본 친구들은 잠시 코드를 빠르게 결과를 지워놓고 빠르게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결과를 지워놓고 한번 예측해본 다음에 스매든 추적을 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멈춰놓고 잘 확인하고 모두 맞았다면 아이 좋아하고 넘기면 되고 맞지 않았다면 저나 승표한테 개인 연락을 하거나 저희 단체방에 연락을 해서 질문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쩌런 직감수 외에도 정렬을 해주는 함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어뢰가 있을 때 컨버트에서 우리 정렬 많이 해봤잖아요. 뭐 버블 소트도 해봤고 인서션 소트도 해봤고 퀵 소트, 머지 소트. 이거는 버블 소트를 구하는 건데요. 이렇게 정렬해야 될 일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왼쪽으로 들린 것도 있긴 한데 다른 퀵소트나 머지소트 같은 엔로그에는 빠른 정렬 방법을 한다고 해도 이제 막 1 곱하기 2의 6이나 7 정도 돼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넘파이 추가한 방향에 맞지 않다 보니까 넘파이는 이것도 빠르게 처리해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위시 직감수처럼 솔트하는 메소드를 구현해줬고요. 이걸 시행하면은 예쁘게 정렬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여담으로 위의 직감수와 달리 메소드를 시행하면은 값이 반환하는 게 아니라 어레이 자체를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대입을 해주면은 얘가 반환하는 값이 없다 보니까 어레이에 얘 넌처럼 작동해야 되고 어레이 넌 값이 들어가서 프린트 어레이를 해봤을 때 어레이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얘도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직감수들이 그렇듯이 empty.sort 형태로도 정의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레이를 변환시키지 않아서 empty.sort만 시행하면은 어레이가 바뀌지 않고 꼭 대입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시험에 나왔을 때 이렇게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실행 시간을 언급해서 이게 정말 유의미하게 빨라지나를 보여주려고 코드를 한번 짜봤는데요. 앞서 보여줬던 것처럼 타임 이터레이션으로 시간을 측정해주고 있고요. 10의 6승계 정도 데이터를 정렬할 때 소티드는 파이썬 내장 함수예요. 내장 함수를 정렬하면은 1초 넘게 걸리는데 럼파이 있는 솔트를 이용하면은 중 21ms 안 걸리는 거, 대충 50배 이상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여담으로 만약에 이걸 리스트를 정렬된 형태로 뭐 예를 들어 i4 인지 12 육성을 싸면은 오히려 이 소티드가 더 빨리 돌아갈 때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27ms 팍 짧아졌죠. 그래서 시간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얘는 팀소트라는 그런 방법을 써서 홈버스 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는 O 정도로 되게 빠르게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줄지만은 사실 이미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랜덤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넘파이가 훨씬 빠르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넘파이에서도 팀소트를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면 넘파이도 여전히 더 빨라지게 되고요. 어떻게 팀소트를 이용하는지 궁금하다면은 넘파이 도큐먼트 들어가서 제 소트를 검색해보면은 넘파이 썸 소트를 검색해서
이제 어떻게 한참 지켜줘야 되는지 또 한번 궁금하다면 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봤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하면 질문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앞에서 미니멈에 대응되는 얼그미니멈 함수가 있었듯이 소트에도 정렬되는 얼그소트 함수가 존재해요. 이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보면은 원래 정렬하면은 그냥 그 정렬된 값이 들어오잖아요. 얼그소트에는 그 정렬된 값이 원래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번안해줘요. 일단 0의 경우에는 원래 인덱스 4 있었죠. 0, 1, 2, 3, 4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작은 값의 인덱스 4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의 인덱스가 오겠죠. 같은 이유로. 10은 인덱스 1에 있었으니까 1이 오는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20은 인덱스 6에 있었으니까 6이 오고 0, 5, 2, 3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배웠던 팬시 인덱싱을 이어서 보면은 팬시 인덱싱을 하면은 이제 인덱스 4에 있는 값이 오고 인덱스 1에 있는 값이 오고 6에 있는 값이 오고 0에 있는 값이 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얼그소트는 n번째 값은 n번째 인덱스에 분류를 쓸 때 n번째 순서에 오는 값의 인덱스잖아요. 그럼 이걸로 팬시 인덱스를 하면은 n번째 값이 그냥 정렬 쓸 때 오는 n번째 값이겠죠. 그래서 얼크소트로 팬시 인덱스를 하면은 array.sort랑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걸 정의점 써서 얼크소트를 지적한 게 편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걸 이해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억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정렬 함수가 각 고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됐듯이 솔트도 똑같이 고차원 데이터 적용될 수 있는데요. 보면은 40, 50, 60 이런 데이터 있을 때 그냥 앰플선 솔트를 하면은 이제 엑시스 안쪽에 인덱스 엑시스에 대해서 60, 50, 40에 대해서 솔트를 해주고 그 다음 10, 20, 30에 대해서 솔트를 해주고 그래요. 이거 반대로 엑시스 제로로 하면은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60, 30끼리 비교를 하고 50, 20끼리 비교를 하고 40, 10끼리 비교를 해서 잠시만요. 정리를 그렇게 해서 위아래 값이 바뀌어서 30, 60, 20, 50, 10, 40이 된 걸 볼 수 있죠. 엑시스 1로 하면은 이렇게 횡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네, 반대로 이렇게 엑시스를 입력하지 않으면 디폴트 값이 마이너스 1로 가장 안쪽 엑시스, 즉 디멘션 마이너스 1의 엑시스로 지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건 지난 학기에 들어왔던 질문인데 지난 수업 때 이게 엑시스 0을 인덱싱하면은 이 행위 통째로 바뀐 걸 이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막 이 30, 20, 10이 바뀌고 60, 50, 40이 바뀌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모두 대소항이가 똑같아서 잘 작동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즉 1열, 2열에서는 아래행이 작은데 3열에서는 위행이 작으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 이 행이 어떻게 바뀌냐를 물어본 친구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위에 이제 그렇게 작동한 거지 실제로 행끼리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0, 50, 10이랑 30, 20, 40이 바뀐 게 아니라 60, 30길 바뀌고 50, 20길 바뀌고 10, 40길 바뀌는 거라서요. 이 경우에 대해서 엑셀 제로를 정렬해주면은 이제 60, 30일 바뀌어서 32로 가고 22로 가고 이 경우에는 10이 더 작으니까 바뀌지 않고 이 형태로 정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때는 이런 삼성 데이터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같이 예상해 보기로 했는데요. 지금은 서로 녹화한 영상이니까 그냥 그래도 빠르게 출력 숨겨놓고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결과를 예상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것도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하면은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지난번 거에 대한 간단한 복습과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수업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뭐 합치고 나누고 저장하고 그런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더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복사하고 메모리에서 어떻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데이터 병합 관련된 얘기인데요.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이거 설명하지 못했는데 코랩에서는 제대로 안 올려놨는데 이런 실제로는 이런 분산을 구해준 함수나 이제 프로덕트라고 수학에서는 대문자 파이 연산처럼 모든 값을 곱해준 연산이나 분산을 구해준 연산 불리한 데이터에 대해서 참이 하나도 있는지 검사해주거나 모두 참인지 확인해주는 그런 식의 함수들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병합 관련해서 리스트에서는 그냥 이런 두 개 리스트 합쳐졌다 하면 그냥 덧셈을 하면 리스트가 이어졌잖아요. 1, 2, 3, 4, 6 이렇게. 근데 ND어레이에서는 그냥 더하면은 원소끼리 벡터 연산이 일어나서 원소끼리 더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어레이를 정의하고 어레이 1 더하기 어레이 2 하면은 더해져서 5, 7, 9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ND어레이에서 이렇게 이어붙이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컨캐트네이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함수냐면 진짜 리스트 덧셈과 똑같이 이렇게 쭉 일렬로 이어주는 함수거든요. 이어 붙여줄 어뢰를 리스트 넣었으면은 그냥 어뢰를 진짜 말 그대로 붙여주는 이름도 붙여주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살짝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냥 딱 말 그대로 이어붙이는. 근데 이게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꼭 1차원 데이터가 아니라 2차원 데이터에서 붙여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어레이를 생각할 때 하나는 3,4 쉐입이 어레이고 하나는 3,2 쉐입이 어레이일 때 3,4와 3,2를 붙여서 딱 3,6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요. 그래서 그것도 컨캐ten트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x 제로로 붙일지 x 1로 붙일지 명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붙이는 방향이 옆으로 붙인 거죠. 행이라고 해도 되고 x 1이라 해도 되고. 그래서 x 1에 대해서 더한다 해서 앰비션 컨캐티네이트 array 1, array 2, x 1을 넣어주면은 이 두 개가 옆으로 붙어서 이렇게 예쁘게 정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x 1인가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쉐입에서 인덱스 1에 대해서 변화 일어나니까 x 1에 대한 컨캐티네이트다 라고 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서 x1이 아니라 0을 넣었다 하면 조금 분능이 잘 상승이 안 되잖아요. 위에 건 폭이 4고 아래 건 폭이 2니까 잘 더하면은 뭔가 직사각형이 안 나오니까 엔디어를 잘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쉐입도 잘 표현이 안 되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예 컨캐티네이트가 불가능해서 밸류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차원 쉐입에 대해서도 컨캐티네이트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서 컨캐티네이트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말하기 좀 어려워져요. 그냥 딱 여기선 이게 붙는다 안 붙는다 딱 명시로 보이는데 3차원만 돼도 이제 우리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잘 이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쉐이프를 써서 보면은 array 1의 쉐이프는 2,2,3이 되겠죠. 큰 단위가 두 개 있고 그 안에 이게 크기 3의 어레이가 두 개 있으니까 2,2,3이고 얘는 2,2,1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게 딱 그래서 2,2,4로 만든 것밖에 못 만들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x2로 더해야 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잘 더해보면은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왜 계속 직감적으로 이렇게 더해야 되겠다 라는 것만 믿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왜 x2로만 됐는가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위에서 말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x2로 더할 때 붙어진 단면이 즉 x2를 제외한 x0와 1의 단면의 쉐입이 똑같기 때문에 됐던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x2를 제외한 0과 1의 인덱스 쉐입이 똑같아서 앞에 2,2고 앞에 2,2라서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엑시스는 K에 대해서 붙이려면은 K를 제외한 모든 엑시스에서 쉐입이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컨캐티네이트가 되고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컨캐티네이트 안 된다는 걸요. 이렇게 해서 컨캐티네이트에 대해서 얼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스택이라는 다르게 붙이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컨캐티네이트는 두 개를 딱 붙여서 기존의 엑시스를 늘려주는데 스택은 두 개를 쌓아서 아예 그냥 새로운 축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쌓는다는 느낌 있죠. 그래서 얘는 기존 원래 있던 방향으로 합쳐진다면은 스택은 아예 새로운 축을 만들어서 새로운 축을 더해준다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1, 2, 3과 4, 6을 더할 때 1, 2, 3, 4, 6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1, 2, 3 하고 그 아래 4, 6 붙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걸 쉐이프로 보면은 컨캐티네이트는 단순히 같은 쉐입을 더해서 3 더하기 36으로 만들었다면은 스택은 그냥 새로운 엑시스를 만들어서 1,3, 1,3 만든 다음에 이 새로운 엑시스에 대해서 컨캐티네이트를 한다. 그래서 2,3을 만든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따로 지정해주지 않는다면 이 새로운 축은 맨 앞에 생기고요. 그래서 이것도 고차원 데이터에서 똑같이 작동하는데 MP 점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해보면은 어레이와 어레이2에서 스택을 해보면은 원래 둘 다 2,3, 2,3을 시입했는데 스택을 하고 나니까 2,3을 시입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이걸 써보면은 그냥 2,3 원래 둘 다 2,3이었는데 스택이니까 새로운 축을 만들고 이 새로운 축에 대해 더해서 2,3이 된 걸 볼 수 있죠. 맨 엑시스 제로에 대해서 컨캐티네이트 한 것처럼. 그래서 스테이크 될 조건도 여기서 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축을 만들어서 그 축으로 컨캐티네이트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컨캐티네이트의 조건이 그 더해질 축을 제외한 다른 축의 쉐입 모두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스택에선 추가되지 않은 축, 즉 원래 있던 축의 쉐입이 그러니까 원래 엔지와 웰 쉐입이 똑같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레이 쉐입이 똑같하지만 컨캐티네이트가 잘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형은 엑시스를 지정해주지 않아서 맨 앞에 새로운 축이 생겼는데요. 우리가 그러지 말고 2,3, 2,3에서 1,2,3을 만들어서 더한 게 아니라 2,1,3만 둘 다 2,1,3을 만든 다음에 엑시스 1에 대해서 더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엑시스 1로 지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1, 2, 3이랑 101, 102, 103이랑 더해지고 4, 6이랑 104, 105, 106이 더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요. 이런 고차원 작동과 관련돼서는 좀 이따 승표가 2교시에 이미지와 영상 처리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엑시스2로도 똑같이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잘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하는 거 외에도 딱 분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스플릿이라고. 그 스플릿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알아볼게요. 지금은 이건 설명서 2,3 쉐입의 어레이를 만들었는데요. 보면은 앞서 만들었던 2,3 두 개 붙인 거랑 상당히 모양이 유사하죠. 그래서 2,3을 붙여서 2,3을 만들었으니까 다시 이걸 나눠서 2,3 두 개로 나눌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스플릿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2,3 두 개로 나누려면 1,3 이거와 1부터 6까지와 7부터 12까지 두 개로 나눠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컴스한테 어떻게 단절해줄까 좀 생각해보면은 이 두 개가 엑시스 제로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 두 개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레이를 엑시스 제로 방향으로 두 개로 나눠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스플릿에 어레이를 두 개로 나눠라 엑시스 제로 방향으로 넣어주면은 두개 이, 이 데이터를 두 개 잘라서 각각 리스트에 넣어서 넣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비슷해 보긴 하지만은 얘는 두 개의 어레이가 리스트 담기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꼭 제일 작은 단위로 나눌 필요는 없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2,3을 그냥 엑시스 제로 2를 꼭 두 개 나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4,2,3이었다면은 꼭 1,2,3 두 개로 나눌 필요는 없이 2,2,3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스플릿을 할 경우엔 따로 축을 없애주거나 하진 않고요. 그 다른 축을. 그래서 이 경우에도 똑같이 2,3이 아니라 1,2,3의 엔드 열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플릿된 걸 잘 보면은, 스플릿된 걸 쉐입을 찍어보면은
1,2,3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2,2,3에서. 또한 x0가 아니라 x3 방향, x2나 x1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x2로 바꾸면은 이 1470, 258, 11, 369, 12에 대해서 나누니까 첫 번째는 1470만 들어있고 두 번째는 258, 11만, 세 번째는 369, 12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걸로 잘 보이지 않는다면은 인덱싱에서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는 딱 여기서 첫 번째만, 그리고 1에서에는 두 번째만, 3에서 2에선 세 번째만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x 제로로 제로에는 두 개의 큰 함수가 있는데 이걸 세 개로 나누려고 하면은 잘 작동하지 않고 당연히 나누기 힘들겠죠. 막 어레가 0.6개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3으로 나눌 수 없다 하고 밸류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치고 더 컨캐테이터 스택 스플릿에서 알아봤는데 이 외에도 V 스택, H 스택, V 스플릿, H 스플릿 등등의 메소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스택인데 X 디폴트가 0인 거, 스택인데 X 디폴트가 1인 거, 스플릿인데 X 디폴트가 0인 거, 스플릿인데 X 디폴트가 1인 거 수순으로 거의 세 개에서 다 파생되는 거랑 차이가 없어서 이 나머지 연산은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이 세 개 잘 이해했다면은 그냥 딱 보고 이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 넘파이 도큐멘트 들어와서 한번 찾아본다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잘 됐다면 이제 데이터에서 어떻게 탐색하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탐색이라면 잘 이해 안 될 텐데 오히려 사망현상의 느낌을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닐라 파이썬에서 가끔 이런 문구를 쓸 때 있잖아요. 1 if i else 0. i가 참이면은 1을 넣고 거짓이면 0을 넣어라. 그렇게 해서 true일 땐 1을 넣고 false일 땐 0을 넣는 이런 문구 한 번쯤 짜봤잖아요. 컴과 원투 하면서. 근데 이게 앞서 말했다시피 느리거든요. 뭐 이거는 너무 많이 말아서 타임 이테이션 스캔 체크한 걸 넣지도 않았는데 이게 느려요. 길어지면은. 그래서 이건 그때 작동하는 것을 emp.where 때 작동하는 emp.where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같이 보면서 합시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여기 맨 앞에 이제 불리언 엔디 어리를 넣어줘요. 엔디 어리어도 좋고 리스트도 되고 여기 리스트죠. 그 두 번째는 이게 여기서 1일 때, 3일 때 들어갈 값. 세 번째는 이게 여기서 false일 때 들어갈 값. 딱 if else 구조는 똑같죠. 1, if 얘가 3이면 아니 거짓이면 else 얘가 0. 그래서 true일 땐 1 들어가고 false일 땐 0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고차원 데이터에서 똑같이 적용돼서 이런 false, true 있으면은 false가 있는 데서는 0이 들어가고 true가 있는 데서는 1이 들어가는 똑같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쉐입은 보존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지엽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불리언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다루냐. 근데 우리가 직접적 불리언 데이터를 다루진 않더라도 막 지난번에 배웠던 벡터 연산으로 좀 다를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어레이에서 4를 초과하는 값은 1로 바꾸고 4 미만은 0을 바꿔라 라는 것을 넣고 싶으면은 어레이가 4보다 크다로 불리언 인덱싱해서 각 값이 4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불리언 ND 어레이를 만들고 그걸 엠프점 웨어에 넣어서 1, 0을 넣어줄 수 있겠죠. 근데 또 이것만 해도 그냥 많이 쓰나 싶은데 여기서 나아가서 더 많이 쓰는 게 이게 프로레이드 들어가야 되는 거나 퍼센트 들어가는 게 꼭 스칼라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어레이랑 이 값을 넣을 때 우리가 어레이랑 똑같은 형태 값을 넣어주면은 각 값에 대해서 가져오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트루 데이터와 false 데이터를 파임스 넣어줄 때 어레이가 4보다 클 때, 즉 원래 여기서 1을 가져야 되는 경우에는 트루 데이터에서 똑같은 위치 값을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두 개에서 트루 데이터에서 값을 가져오겠죠. 그럼 트루 데이터 이 위치에 있는 값, 그 105, 106을 가져오게 되고요. false 데이터에서는 이 네 개의 위치에서 값을 가져오니까 각각의 위치 있는 데이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가져오게 돼요. 근데 이게 또 true 데이터, false 데이터에 넣는 값이 이 불린 데이터와 형태가 똑같아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array 4는 2,3의 쉐입인데 얘 두 개는 쉐입이 다른 3, 데이터인데도 잘 저런 걸 볼 수 있죠. 또 그렇다 아무거나 되나?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냥 2의 데이터를 넣으면은 또 잘 작동하지 않죠. 밸류 에러가 발생해요. 그럼 또 어떤 엔디어만 들어간 걸까요? 이것도 이전 수업을 잘 기억한다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멈추고 한번 고민해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 잘 멈추고 맞췄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 두 개가 브로드캐스팅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결국 지난번에 벡터 연산대 배웠던 브로드캐스팅이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만 돼요. 3, 쉐입은 2, 3으로 브로드캐스팅 될 수 있잖아요. 앞에 1을 넣고 1을 두 배 키우면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잘 작동한 거고요. 보면은 101, 102, 103이 브로드캐스팅 돼서 101, 102, 103, 101, 102, 103으로 작동해서 102, 103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도 브로드캐스팅 돼서 마일, 마이, 마3, 마일, 마이, 마3이 돼서 잘 들어간 거고요. 근데 반대로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2는 2,3을 브로드캐스팅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밸류 에러가 난 거고요. 아니니까 우리가 두 개 값만 넣어주고 싶다 하면 1,2의 엔디어를 넣어줘서 브로드캐스팅 시켜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활용한 측면에서 좀 쓸모없지만 이런 경우는 되긴 돼요. 불리한 데이터와 그 풀 데이터, 퍼스트 데이터에 똑같은 값을 넣어준 경우도요. 이걸 조금 더 쓰면은 막 이렇게 해서 어레이는 값 4보다 크면은 100분의 1배 시키고 4보다 작으면은 4 이하면은 100배 시켜주는 이런 코드 작동하고요. 좀 다른 방 이걸 한번 연습시켜 보려고 이것도 같이 수업 시간 때 해봤는데 영상을 본 친구들도 한번 이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콜랍스 아마 알 것 같은데 콜랍스 추측이죠 이게. 늘 영상 보면서 알아서 잘 닦겠죠. 림피점 외워 써서 우리가 결국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다르게 써야 되니까 불리한 데이터는 홀수인지 여부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짝수인 데선 true, 홀수인 데선 false 되겠죠. 그래서 만약 true이면은 어레이에서 절반을 시킨 값을 홀수만은 2배 시키고 3을 더한 값을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조금 안 예쁘게 나오는데 짝수들은 절반 됐고 홀수들은 2배하고 3배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좀 어려워 보이는 동작도 MP 점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원소대에서 다른 처리를 해줘야 될 때 특별히 많이 쓰는 편이고요. 프로젝트 할 때 많이 쓸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병합 분리 탐색도 간단히 다뤘고요. 이제 마지막 결측치를 한번 얘기해봐야 되는데 지난번 OTT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결측치를 만날 일 종종 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든 설문조사에서 진짜 값이 없든 아니면 뭐 이산 처리해서 우리가 값을 없앴든 막 프로젝트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제가 막 한국에서 핸드폰 가격 변화를 보기 위해서 100년 데이터를 보고 싶어요. 근데 막상 100년 전 1925년에는 핸드폰 가격 데이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가격 데이터 없을 텐데 근데 막 우리 데이터 랜디어를 바꿀 때 거기다가 1925년에 가격 모름 적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 0을 적게도 좀 애매하고 그런 경우에 넣는 값이 난이란 값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난이 뭐냐 하면 나왔던 넘버의 약자로 NAN이라 쓰는데 진짜 말 그대로 숫자도 아니고 데이터도 아닌데 일단 아무 정보도 없지만 일단 채워넣긴 하는 그런 값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근데 절측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를 딴 데서 다운받아 보면은 나눠 채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를 날린 경우 0 나는 0을 하면은 뭐 수수리 하면서 열심히 하겠지만은 발산하거나 0으로 가거나 부정형이니까 어떤 값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값이니까
그것도 결특치처럼 작동해서 난이 돼요. 뭐 음수의 루트를 씌워도 똑같이 작동하고요. 음수에 씌워도 이렇게 난이 되고요. 그래서 결특치나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값에 난이 나온다. 알 수 없는 값에. 이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난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난이 뭔지는 알겠는데 처리가 어떻게 될지 좀 막막하잖아요. 그냥 난을 무시하고 한번 썸을 때려보면은 난이 있으니까 더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값이다 하고 여전히 나도 넘버를 반환하고요. 평균값이나 앞서 봤던 사분위수 같은 것도 다 난을 반환하죠. 난을 반환해야 되는데. 아, 네, 그쵸. 잠깐 먹고도 꼬였었나 보네요. 그래서 난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은 합을 구하거나 한근을 구하거나 퀀타일을 찍을 때 모두 난이 나와요. 그럼 딱 봐도 뭔가 나는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없앨지 좀 막막하죠. 이제 가장 편하게 해볼 수 있는 생각이 불연 인덱싱이에요. 아, 뭔가 우리가 array가 난이 아닌 걸 보고 싶으니까 np.점 난이 아닌 점을 뽑아서 인덱싱하면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array가 np.점 난이랑 같은 점을 뽑아보면은 뭔가 얘네 다 true가 나올 것 같았지만은 막 세 번 다 false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왠가 하고 보니까 넘파이에서는 np.점 난이랑 np.점 난이 서로 다르다고 처리를 해줘요. 이걸 이유를 찾아보자면은 이게 난이 결측치가 대응되고 막 0분의 0을 대응되고 루트 마이너스 1에 대응되니까 난이 같다고 처리하기 힘들다 해서 이걸 false로 반환한다고 하는데 그럼 넘어가서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불연 인덱싱으로. 그럼 좀 막막하니까 또 넘파에서 이걸 대비해서 이즈나닝 함수를 만들어줬어요. 이걸 하면은 이걸 처리하면은 이제 0이 들어간 0이 있는 값에는 모두 난이 있는 값에는 2를 넣어주고 아닌 값에는 false를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난이 아닌 것만 뽑는 거니까 난이 아닌 것을 true로 만들기 위해서 np.점 이진단에서 넛을 씌워서 난이 아닌 것만 숫자 있는 것만 true로 만들어주고 이걸로 불리한 인덱싱 해주면은 여기 처음에서 숫자만 잘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썸을 하면은 우리가 하고자 했던 숫자들에 대해서만 더하는 게 잘 작동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난썸이라고 난을 제외하고 썸을 해주는 이런 독특한 메소드가 있긴 해요. 이런 독특한 직감수가. 난민, 난컨타일도 있긴 한데 사실 이걸 잘 쓰지는 않아요.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저도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작년에 처음 봤던 합수인데 그래도 내년에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혹시 다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사실 이걸 잘 쓰지 않아요. 그냥 웬만하면은 이런 방법을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잘 쓰면 잘 써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도 있고 해서요. 그 난과 유사하게 인피니트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2 나누기 0 하면은 딱 정해지지 않긴 하지만은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뭐 수식을 열심히 배운 친구라면은 결격하면 마이너스 인피니트인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코드니까 그냥 간단하게 부호가 부수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array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일 때 얘를 0으로 나누면은 음수 어떤 애는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가고 0은 모르니까 난으로 보내고 2는 인피니티로 보내줘요. 그건 인피니티는 미랑 다르게 무한대는 모두 같은 무한대로 치부해서 인프는 는는 인프는 하면은 true가 나오고요. 여기다 10을 더한 값을 넣어도 똑같이 true가 나오죠. 얘가 똑같이 np.inf로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만약에 인피니티가 있는 데이터 처리하고 싶다 하면 위에 했던 것처럼 불리한 인덱싱으로 지워줘도 되고 하면은 이즈난처럼 이즈 인프라 함수 있어서 이즈 인프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의 불리한 인덱싱 해줘도 됩니다. 좀 여담으로 난썸을 한다고 잘 이게 대응되지 않으니까 인피니트 대응되지 않으니까 난썸을 그렇게 쓰는 않는 게 좋겠다 라는 말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고요.
여담으로 인프썸도 또 없습니다. 그냥 구현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난썸, 인프썸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베이직한 방법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 사실 NP점에 등장하긴 해서 결제 처리 방법을 소개하긴 했지만은 결제 처리를 주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에서 해서 아마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것 같고요. 그때는 아마 결특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막 더할 때, 그냥 난 떼고 더하자. 나는 그렇지만은, 떼고 더하더라도, 막 특능 구할 때는 개수는 같이 해주거나, 그래야 될 수도 있잖아요. 막 우리가 나는 지우 평균을 하면은, 얘네 대전 평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얘네를 다 무시해도 되나? 얘네를 다 0을 처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도 한번 한다스는 해볼 생각이고요. 네.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다음 주나 다음 주 더 자세히 다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 입출력 해서 우리가 처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 컴바트 때도 파일 입출력했을 때, 그때 막 되게 문법이 이상이 있었잖아요. 막 read file open as f 어쩌고저쩌고, 막 wbwf 쓰고 힘들었는데, 넌파일 훨씬 간단합니다. 그냥 이런 어리를 저장하실 때, mp.save 파일명, 파일 넣어주면은, 이제 바로 여기, 한번 다 지우고 할게요. 이거는 수업할 때 남아있던 자료 파일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어휘를 저장하고 싶을 때 그냥 단순히 mp.save 파일명 저장할 파일을 하면은 어휘에 잘 저장된 걸 볼 수 있죠. 물론 이게 바이너리 파일이라서 잘 보이진 않고 되게 뭔가 드문드문 아는 게 보이긴 하는데 불러와 보면 잘 저장된 걸 볼 수 있죠. 잠시만요. 네. 잘 불러와진 걸 볼 수 있죠. 불러온 방법도 또 간단하게 그냥 mp.load 불러올 파일명 다 불러와집니다. 물론 굳이 쉽긴 하지만은 통과했을 때 배웠던 피클을 통해서도 잘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고요. 솔직히 잘 안 쓸 것 같습니다. 이게 훨씬 문법이 간단하기도 하고 넘파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호환도 이게 더 잘 돼서요.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관련해서 꼭 MPY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긁어오다 보면은 CSV 데이터를 볼 때 많잖아요. CSV는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냥 컴마 스플릿 밸류 약자거든요. 컴마 스플릿 밸류. 말 그대로 진짜 쉼표로 구분된 값인 뜻이라서 그냥 1, 쉼표, 2, 쉼표, 3 쉼표면 1, 2, 3이 모두 다른 자료다. 라는 그런 의미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결국 다 텍스트랑 똑같이 처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CSV를 불러올 때는 이런 로드보다는 그냥 텍스트를 불러온다는 의미에서 로드 텍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각 값이 쉼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CSV니까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는 걸 명시해주기 위해서 델리미터라는 파라미터에 쉼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수형 자료를 받고 싶으면 당연히 인티그 숫자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아마 디폴트 저장해주고 저장해주면 a.csv 이렇게 불러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장했던 1, 2, 3, 4, 6, 7, 8, 9가 잘 불러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러온 걸 잘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세이브 텍스트 이렇게 저장할 때도 이 세이브로 MPY 그냥 바이너리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데 똑같이 CSV 파일로 내보내려고 세이브 텍스트랑도 저장하면서 델리미터를 심벌 넣어주면은 각 값이 심벌 구분돼서 잘 CSV랑 호환되게 저장됩니다. 실제 열어보면은 똑같이 CSV처럼 저장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저장할 때 자료형은 지정해주지 않아서 그냥 임의의 실수 저장된 걸 볼 수 있고요. 자료형 좀 이따 마저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여담으로 사실 저장할 때 꼭 CSV나 피클이나 MPY처럼 꼭 있는 자료를 쓸 필요는 없어요. MPY도 엄연히 있는 자료이긴 한데
아니면 사실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서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되거든요. 막 그냥 제 이름이 김주환이니까 김주환 같은 자료를 넣어줘도 잘 저장되고요. 똑같이 불러올 때도 김주환 넣어주면은 잘 불러집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띄어쓰기를 구분해놨으니까 델리미터를 띄어쓰기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델리미터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이것도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아무 자료에나 불러오고 저장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은 저장할 때, 세이브 텍스트 할 때도 그냥 이미 자료를 저장할 수 있고요. 좀 세이브 텍스트죠. 머리를 받고 넣어주면은 시점 김주환으로 잘 저장되는 거 볼 수 있죠. 띄어쓰기로 구분돼서 각 값이. 어쨌든 이렇게 넘파에서 훨씬 더 편한 파일 블록이 파일 저장하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것만 하면은 뭔가 진짜 데이터를 불러올 때 좀 막막하니까 한번 진짜 실제로 쓰는 데이터 불러오자라는 느낌으로 엠리스트 데이터라는 데이터 CSV 파일을 올려놨는데요. 이게 안 보이네. 잠시만요. 컴퓨터에서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엠리스트가 무슨 데이터냐면은 아마 인공지능 관련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 텐데 그냥 숫자 이미지가 있어서 숫자를 이미지를 보고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이미지 데이터거든요. 뭐 그게 뭐냐에 대해서는 크게 알 필요 없고 28 곱하기 28 픽셀에 대해서 각 픽셀의 밝기를 저장해둔 CSV 파일이다 라고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냥 CSV 파일이다 이해도 좋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이 레이블은 아직은 몰라도 되고 맨 왼쪽 위에 1 곱하기 1에 어떤 색이 있고 어떤 색이 있고 1 곱하기 2 어떤 색이 있고 1 곱하기 3에 어떤 색이 있고 그렇게 쭉 28행 28열까지 이런 게 저장된 CSV인데 이걸 막상 불러와 보면은 위에 열 이름으로 있던 레이블 1x1, 1x 이런 게 다 불러져서 데이터 처리가 상당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냥 여기서 그냥 인덱싱 해서 1행부터 해서 맨 위에 행을 날려줘도 되는데 그럼 또 이 숫자가 다 스트링을 받고 있어서 처리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다 처음부터 스트링이 아니라 만약에 인트로 부르려고 한다면은 위에 레이블 이런 글자를 스트링을 바꿀 수 없다. 인트로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스킵 로드라는 파일부터 있는데 이건 그냥 위에서 몇 개 행을 건너뛸 건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보를 넣어주면 됩니다. 아이고 지웠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행을 건너뛰고 데이터를 읽고 싶은 거니까 한 행을 건너뛰고 싶다. 스킵 로스는 1이라고 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잘 호출해보면은 잘 이렇게 정수형 데이터만 불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 막상 데이터 처리할 때 이런 스킵 로스 같은 거 몰라서 고생할까봐 넣어줬고요. 이거 외에도 각종 파라미터 있어서 만약 프로젝트나 뭘 데이터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 이 독스를 와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봤고요. 이것도 그냥 간단히 저장하는 다른 방법. 그리고 아까 지나갈 수 있겠는데 우리가 CSV를 저장할 때 가령을 지정해주지 않아서 정수형들가 막 소수로 저장됐잖아요. 버블 형태로. 근데 이거 지정해주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FMT라는 포맷이라는 파라미터를 잘 조절 가능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싶으시죠? 이게 사실 C 언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자료형 지정 방법이라서 아마 여러분이 배우기에는 아직 좀 이를 것 같고 C에 관심이 있다거나 고급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면
피아노 자료형 지정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FM 포맷이 존재만 한다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때 필요하면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걸 얼추 설명을 했는데 사실 계속 수업 중간중간에 모르겠으면 이 독스를 봐라라고 numpy.org라는 사이트를 강조하잖아요. 이게 그냥 인터넷에 구글 numpy 검색하면 뜨는 사이트인데 numpy는 모든 함수들 잘 정리된 라이브러리거든요. 이걸 보다 보면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세 부분이 있었어서 그걸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보자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reference view, copy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보면 reference, 참조인가? view, 보는 건가? copy, 복사하는 건가 싶잖아요. 이게 정말 처음부터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살짝 어떤 개념이냐면은 컴퓨터 때 배우는 얕은 복사, 깊은 복사와 관련된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얕은 복사해서 리스트에 A를 얕은 복사해서 B로 수정한 다음에 B에서 값을 바꾸면은 B가 그냥 A의 별칭이지 똑같은 값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A의 값도 변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 보면 돼요. 근데 사실 레퍼런스 커피는 세 개잖아요. 커피, 파이썬에서는 얕은 복사, 깊은 복사 두 개였는데 얘는 도대체 왜 세 개가 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ND 어레이가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좀 약게나마 이해하면 좋아요. ND 어레이에서는 말했다시피 이제 일단 데이터가 쭉 저장돼 있어요.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긴 데이터가. 그 데이터, 그 일로 저장된 곳이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저장한 인스턴스 있잖아요. 뭐 D타입이라든지, 이 엔디얼 쉐입이라든지, 엔바이트라든지 그런 거요. 이거는 여기 데이터에 포함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따로 저장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엔디얼의 구성 요소다, 구성 인스턴스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콩마츠 때 OOP 배웠으니까 다들 알죠? 여기서 레퍼런스와 뷰 커피가 모두 복사한 건데, 레퍼런스를 복사하면은 이 모든 인스턴스를 모두 똑같이 가져와요. 데이터, D타입, 쉐입, 엔바이트 모두.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요. 그래서 A란 엔디어를 B로 레퍼런스에서 가져가면은 B에서 D타입 바꾸면 A도 데이터 타입 바뀌고요. B에서 데이터 바꾸면 A도 데이터 바뀌고 B에서 엔바이트 바꾸면은 A도 엔바이트가 바뀌어요. 반대로 뷰라는 복사 방식은 데이터는 공유하는데 그 외의 인스턴스, 뭐 D타입이라든지 쉐입이라든지 엔바이트라든지 그거는 공유하지 않는 형태예요. 뭐 엔바이트가 강제로 공유되지 않을 수도 있죠.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은 엔바이트도 공유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데이터 타입 쉐입의 엔바이트가 모두 공유되지 않지만 데이터만 공유되는 이런 복사 방식을 뷰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A에서 뷰로 C를 가져온 다음에 C에서 데이터를 바꾸면은 A도 데이터는 바뀌는데 C에서 데이터 타입이 바뀌면은 A도 데이터 타입이 바뀌겠죠. 반대로 커피의 복사 방식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한 깊은 복사랑 완전히 똑같이 작동하는데 데이터나 다른 인스턴스를 모두 그냥 복사해서 가져와요. 새로운 장소에. 그래서 D에서 데이터를 바꾸면은 A에서 데이터 안 바뀌고요. D에서 D타입 바꿔도 A에서 D타입 바뀌지 않아요. 이런 복사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코드로 보면은 이런 A가 있을 때 이 B는 A로 하면은 이 경우에는 레퍼런스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B는 일단 데이터 똑같긴 하지만은 B에서 데이터를 바꿨다.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A랑 B는 데이터도 공유하잖아요. 보면은 그럼 B에서 데이터를 바꾸면은 A도 데이터가 바뀌어요. 만약 둘 다 완전 다른 데 있었다 하면은 A가 바뀌지 않겠죠. 하면 어쨌든 A도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가져와서 만약에 B의 D타입을 플러스 64로 바꿨다 하면은 A의 데이터 타입도 플러스 64로 바꿔요. 물론 값이 좀 이상하게 바뀌긴 하는데 이게 왜 바뀌는가는 부동소 시점 관련된 내용이라서 깊게 다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바뀐다는 거에 집중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 타입 공유하니까 그냥 B의 데이터를 바꿔줘도 A의 데이터 타입도 같이 바뀐 거예요. 만약에 레퍼런스가 아니라 뷰였다면은
B의 데이터 타입이 바뀌었는데 A 데이터 타입이 안 바뀌니까 A를 출력했을 때 예쁘게 13, 12, 11 어쩌고저쩌고 나왔겠죠. 이렇게. 근데 얘는 레퍼런스라서 데이터 타입이나 쉐이프, 엔바이스 같은 인스턴스도 바뀐다. 당연한 말이지만 B도 이미 변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리쉐이프, 그럼 당연히 드는 생각이, 리쉐이프를 해도 쉐이프 변하겠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B를 3,4로 리쉐이프하면은, 네, B를 3,4로 리쉐이프했으면은, B는 이렇게 행렬 바뀌었잖아요. 모양이. 그럼 당연히 얘는 레퍼런스니까 A도 쉐이프 변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얘를 실행해보면은 A는 쉐이프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상당히 당황스럽잖아요. 레퍼런스에서 B의 쉐이프 바꿨으니까 A 쉐이프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넘파이 도큐먼트를 들어가 보면요. 어, 이게 넘파이 리쉐이프, 우리가 사용한 리쉐이프 메서드에 대한 도큐먼트인데, 반환하는 걸 잘 보면은 새로운 뷰를 반환한다를 볼 수 있죠.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뭐 원래 이 상황에서 B는 A랑 똑같은 자료를 저장하고 있었는데, B점 리쉐이프에서 반환하는 거는 그냥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뷰를 만들어서 반환하는 거라서, 이게 새로운 B에는 적용되지만은 기존의 A와 기존의 B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래서 A는 변하지 않았다. 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독서 읽다 보면은 유뷰나 이런 말이 나와서 이런 걸 이해하면 좋겠어서 이런 걸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A가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 뷰도 간단히 보면은 이렇게 A점 뷰 형태로 A의 뷰를 만들 수 있는데요. 보면은 데이터는 일단 다 똑같죠. 그리고 여전히 뷰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C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변환하면은 A에서 데이터 변환돼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뷰니까 이렇게 디테일 같은 다른 인스턴스를 강제 변환시키면은 A의 인스턴스는 변하지 않아요. C는 플러스인데 A는 여전히 인트로 예쁘게 출력되죠. 이게 저 레퍼런스에서 보여줬던 거랑 다르게.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출력된 걸 볼 수 있고요. C는 당연히 변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는 공유하는데 디테일 같은 인스턴스는 공유하지 않는다. 이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커피는 하나도 공유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점 커피로 커피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커피인 D에서 데이터를 바꿔도 A는 변하지 않고요. 디테일을 바꿔도 A는 변하지 않죠. 마지막, 이제 이 레퍼런스 뷰 커피가 조금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한번 아래 코드 결과를 직접 실행해보면서 예측해보면서 좀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결과는 다 지워주고요. 이게 일단 스플릿에 대한 레퍼런스 뷰 커피 반환을 좀 얘기할 거라서 이 링크를 걸어둔 스플릿에 대한 럼파이 독스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리턴 사면은 뷰를 반환한다 적혀있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떤 작동이 이루어질까요? 뭐, 알아서 착한 우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영상을 멈추고 잘 풀었겠죠. 말했다시피 아까 스플릿에서는 새로운 뷰를 반환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럼 BCD는 결국 A의 뷰일 거예요. 그럼 뷰는 데이터를 공유하죠. 그럼 B에서 데이터를 바꾸면은 A도 데이터 변해있을 거예요. 그래서 B에 대응되는 이 C이 변해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실행 결과를 보고 과연 슬라이싱이 뷰일지 커피일지 레퍼런스일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 실행 결과 모두 보고요. 뭐 이것도 잘 영상을 멈춰놓고 잘 풀었겠죠. 그러면 일단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렇게 슬라이싱 한 다음에 디테일 변화시키면은 A는 디테일 변하지 않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일단 레퍼런스는 연결 볼 수 있죠. 만약에 레퍼런스였다면은 디테일이 변했을 테니까. A 디테일 변해서 막 이제 깨져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또 슬라이싱 한 다음에 값을 변환시키면은 또 A 값도 변했죠. 그럼 얘는 데이터는 공유한다. 즉 커피는 아니다. 난 논리에 따라서 수거법을 슬라이싱 뷰를 반한다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담으로 이제 막 꼭 뷰만 가능한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슬라이싱 레퍼런스를 반환할 수는 없는가? 생각해 보면은 반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A0이든 기본적으로 A랑 쉐입도 다르죠. 쉐입도 다르고 엠바이트도 다르고. 근데 말했다시피 레퍼런스는 당연히 기존의 어레이와 엔디어에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 쉐입이나 엠바이트 같은 인스턴스로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긴 당연히 슬라이싱 한 거는 이런 인스턴스가 다르니까 레퍼런스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완전 복사해서 커피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 완전 불가능은 아니지만은 이런 문법이 불가능해지겠죠. 여기서 바꾼다 해도 새로 만든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바뀌는 거니까 실제 A는 바뀌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활용이 극도적으로 제한되니까 커피도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예시 없이도 그냥 머리로 생각만 해봤을 때 슬라이싱은 뷰일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그냥 잘 작동하는 것만 알아도 되는데 얘 자체가 A의 뷰를 생성하고 이걸 함으로써 A의 뷰를 생성해서 데이터를 바꾸어 쓴다 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심화된 이해가 돼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팬시 인덱싱은 좀 다른 결과를 반영하거든요. 팬시 인덱싱의 결과를 보면요. 그리고 팬시 인덱싱 보면은 값을 바꿨을 때 또 이상한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아니죠. 이거는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무시해 좋고요. 팬시 인덱싱 한 다음에 그냥 인덱싱을 하고 값을 대입하면은 값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없죠. 근데 팬시 인덱싱을 하고 값이 팬시 인덱싱을 하고 대입을 하면 값이 변해요. 참 이상하죠. 이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 봐서 팬시 인덱싱은 커피를 반환하는 것 같은데 왜 값이 변한 거 보니까 또 커피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왜 바뀐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리즈닝을 해보다 보면은 이 경우에는 팬시 인덱싱 작동한 게 아니라 팬시 인덱싱 대입 연산이라는 새로운 또 다른 연산이 작동한다 하거든요. 세부 부분이 좀 다르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팬시 인덱싱이 작동하지 않아서 A형을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되게 바꾸는 거니까 이제는 인덱싱이니까 뷰고 뷰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바꾸니까 얘는 데이터가 바뀌는 거고요. 여기서는 A0이 커피를 반환하고 그 커피에서 대입하지 않으니까 그냥 커피를 만들고 커피의 뷰를 생성해서 커피의 뷰에 접근한 거니까 원래 기존 A의 메모를 변하지 않겠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싶을 텐데 사실 이게 꼭 필요한 이게 왜 작동하는가. 아, 이걸 팬시 인덱싱 드문은 새로운 연생이다. 를 알고 왔으면 좋겠어서 이걸 설명한 건 아니고 그냥 관련해서 공부하다가 딱 이런 상황 마주치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 한번 이런 게 있다, 이런 이상한 게 있다라고 설명해 주려고 이걸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괴상한 경우가 있을 수 있구나. 이 경우에는 재민아이한테 물어보거나 럼파이 독서를 열심히 읽어보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여담을 이렇게 하면 또 데이터 변환되지 않겠죠? 이 경우에는 커피를 반환하니까. 그래서 레퍼런스 뷰 커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봤는데요. 사실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질문하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듣다 보니까 중간에 좀 헷갈리거나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거나 그냥 좀 뭔가 납득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우리, 우리 카톡방에 공지, 공지방처럼 보이니 카톡방에 그냥 바로 질문을 해줘도 좋고요. 아니면 그 부담스럽다 하면 저희 LC한 36기 부원들을 모두 초대해놨으니까 36기 부원들한테 연락해서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개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알면 이만큼 편한 게 없어서 확실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기타 유용한 함수들 몇 개 한번 소개하고 끝을 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많이 쓰기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수업하면서 좀 쓸 것 같아서 가져온 함수들인데요. 한 8개 정도 모아 놨어요. 첫 번째는 else 타입이라는 함수인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타입을 바꿔줍니다. 이제 보면은 1, 2, 3, 4를 아까 말 아까 보여줬듯이 어레이가 1, 2, 3, 4일 때 어레이 타입은 플로트다 하면은 어레이가 예쁘게 1점, 2점, 3점, 4점을 바뀐 게 아니라 되게 괴상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직접적으로 바꾸지 않아도 잘 알아서 변환되게 해주는 게 else 타입이라는 함수인데요. else 타입에 변환할 자령을 넣어주면은 그 자료에 변환된 엔디어가 변환돼요. 예쁘죠? 이거는 진짜 많이 써서 이건 진짜 꼭 알아두면 좋은 함수고요. 나머지는 그냥 자잘자잘하게 알아두면 언젠가는 쓰이는 함수들입니다. 빈 카운트는 그냥 꼭 정수 형태 엔디어에만 쓰는 공수고 음이 아닌 값만 있을 때 쓸 수 있는 함수인데요. 0,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빈 카운트 해주면은 0의 개수, 1의 개수, 2의 개수, 3의 개수 세줍니다. 이 0은 0이 4개 있고 1이 2개, 2가 2개, 3이 1개 있으니까 4, 2, 1이 되는 거죠. 이걸 어디다 써?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한참 뒤에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은 이걸 꽤 중요하게 쓰는 챕터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시험에도 좀 도움이 돼서 기억해두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어레이를 반복해서 복제해주는 함수로 리피트 함수가 있는데요. 이런 1, 2, 3, 4 같은 엔디어를 만들어 놓고 이걸 3개 복제할 수 있다. 1, 1, 1, 2, 3, 3, 3, 4, 4, 4, 5로 만들 수 있다. 하면은 이걸 리피트 탐을 하면 이렇게 3개 복제됩니다. 근데 복제한 순서를 이게 아니라 그냥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로 복제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타일의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리핏은 메소드인데 타일은 메소드 없고 함수로만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헷갈리면 함수로 쓰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롤이라고 이제 진짜 결과를 보면 대충 이해가 되는데 한 칸씩 밀어주는 맨 끝에 있는 건 맨 처음 보내주는 그리고 여기서 몇 칸씩 밀어서 정해줄 수 있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잡다하게 써서 알아두면 좋은 함수고요. 그래도 클립이라고 특정값 이상 특정값 이상 이하만 남겨주는 함수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3, 7 사이에 있는 값으로만 클립하고 싶다 하면은 3 이하의 값은 3으로 처리해주고 7 이상의 값은 7로 처리해줍니다. 그래서 7, 8, 9, 10 다 7이 되고 1, 2, 3 다 3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유니크도 좀 많이 쓰는 함수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 중복된 데이터를 없애줍니다. 그냥 실제로 데이터 처리할 때 쓰긴 좀 그런데 데이터 한눈에 어떤 데이터가 있지? 하고 볼 때 쓰기 좋습니다. 막 되게 큰 데이터 있는데 어떤 데이터 있는지 확인할 때요. 그냥 그치만은 그 중복된 데이터 사라지고 그래서 0 사라지고 0, 1 사라지고 0 사라지고 2 사라져서 0, 1, 2, 3 됩니다. 그건 큐뮬레이트 썸이라고 그 누적합을 구해주는 함수인데요. 이거는 사실 진짜 혹시 몰라서 넣어둔 거지 그냥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맨 처음부터 합을 구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하고 1, 2 더해서 3 저장하고 1, 2, 3 더해서 6 넣고 1, 2, 3 더해서 10 넣고 1, 2, 3, 4, 5 더해서 15 넣고 그렇게요. 그걸 큐뮬레이트 프로덕트라고 더한 게 아니라 곱해준 것도 존재하고요. 이 경우에는 다 1팩, 2팩, 3팩, 4팩, 5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랜덤 함수는 자잘하게 쓸 일이 있는 함수인데요. 파이썬에서 랜덤 라이벌을 쓰면 오래 걸려서 종종 쓰게 되는데 크게 랜덤을 대체할 때 처음에 그냥 empty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empty는 사실 옳게 된 랜덤 값이라기보단 그냥 진짜 아무 값이라서 안정적으로 쓰기는 좋진 않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랜덤 함수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처음으로 그냥 랜드로 그냥 0 이상 1 미만의 값을 유니폼한 분포로 즉 확통을 배웠다면 알겠지만은 그 한국어로 기억이 안 나네요. 유니폼 분포로 반환해줍니다. 모든 값이 나중에 똑같은 분포로요. 그 랜드 n은 하면 노멀 분포 즉 이것도 노멀 분포로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표준 분포, 표준 정규 분포로 값을 반환해줍니다. 그 랜드 인트라면은 우리가 최소값, 최대값을 지정해줄 때 최소값 이상 최대값 미만의 값을 랜덤으로 뽑아줍니다. 이때 반환해준 쉐입은 이렇게 이경 파면서 그냥 넣어주면 되고요. 랜드 인트는 뒤에 마지막에 튜플이나 이제 리스트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같은 고점 텍스처 잘 작동하고요. 이 경우에는 1,2,3의 쉐입이 랜덤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랜드랑 랜드 n이 유니폼 분포다, 무말 분포다 라고 설명해도 좀 체감이 안 갈 것 같아서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시각화를 이용해서 잘 설명해주면요. 랜드 분, 랜드 분포를 몇 번이냐. 10만 번 해서 각 값이 나온 빈도수를 찍어보면요. 0 이상 1 미만의 값이 거의 일정에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냥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고요. 반대로 랜드 노멀 분포로 찍은 평을 찍어보면은 그냥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데이터가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가우시안 분포를 근사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랜딩도 막상 찍어보면은 1부터 10까지 했으니까 1 이상 10 미만의 값이 유닛 얼추 비슷하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마지막에 넣어놨는데요. 아까 데이터 변화 관련해서 이제 쉐입의 변화 기준으로 넘파이 함수를 정해놨는데 쉐입을 직접 바꿔주는 거는 reshape, resize, transpose, uxis, ux는 안 배웠지만은 이런 함수들이 있고 쉐입을 더해주는 거는 concatenation stack, 쉐입을 곱해주는 것은 뭐가 있네요. repeat나 타일 함수가 있고 쉐입을 나눠주는 것은 split 함수가 있다. 그래서 넘파이 랜디얼 변환하는 넘파이 함수는 모두 이런 쉐입의 변화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쉐입을 변화 판단하는 게 꽤나 큰 도움이 돼서 이걸로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아마 여기다도 적어 놓지 않았네요. 이걸 보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넘파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다뤄서 1교시를 얼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교시는 이미지나 영상 처리에 관련해서 고차원 인디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들 찍먹해보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상으로 1교시 수업 마치겠습니다.